지금 제가 핀을 다 뺐어요. 핀을 빼서 보면은 이게 스테인 거죠. 이렇게 접히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카울이, 스퀘어 네크 카울이. 이쪽을 제가 드레이핑을 한 거고, 이 속 안에 있는 게 스테이. 그래서 스테이를 보시면 이쪽에 마킹이 된 게 아니라 반대편에 지금 마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를 먼저 뒤집어서, 여기가 이제 다트 끝이고요.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선을 하나 그을게요. 저는 비치고 여기 센터 프론트 선이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이게 지금 센터 프론트 선이 이 뒤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 선을 제가 여기까지 그렸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트 끝. 그래서 이때도 분명한 거는 분량을 비슷하게 잡는다고 잡았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량을 정확하게 재서 지금 제 거는 3.6 나와요. 그럼 1.8 부분을 중심선을 해서 그거에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식서나 푸서 방향이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트 끝을 잡아줘야지만 잘 접혀요. 바이어스로 다트 한번 봉제해 보면은 광목은 가능한데 다른 거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찾아서 다트 끝을 여기를 이 결방향, 올 방향을 따라서 가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뭐 큰 다트, 짧은 다트, 긴 다트 다 똑같은데 다트가 분량이 클 때는 이렇게 해서 1cm 시접을 남기고 지금 빗금친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는 게 왜냐면 시접이 너무 크면 무조건 옷은 울어요. 다트가 됐던 옆선이 됐던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는 게 훨씬 더 봉제하고 난 다음에 핏이 예뻐지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앞중심이고 여기가 허리잖아요. 그럼 허리는 이렇게 십자 크로스로 시작을 해서 항상 힙곡자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접선, 점들이 지금 조금 가까이 이렇게 와서 보면은 이렇게 올리면 요 점들이 다 선 위에, 자 위에 올라와요. 그렇게 올라오게 이게 만약에 한 번에 힘들다 그러면 여기 하고 나눠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점을 동떨어지게 또는 이것보다는 이렇게도 한번 돼보세요. 여기는 십자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나는 더 점들이 잘 올라온다. 그럼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데 이때는 연결하는 선하고는 반드시 접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허리니까 시접은 1cm. 이쪽은 카피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남아있는 거 이게 사이드심, 옆선인 거예요. 여기가 어쨌든 이가 옆선에서 S라고 표현을 해놔야 이 스테이를 양쪽에서 딱 봉제가 돼서 잡아주지 이거 봉제 안 하면 여기가 너덜너덜 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SS다. 만약에 내가 스테이, 이 네크가 작아서 얘가 작아서 옆선까지 안 온다 그러면은 종이 패턴으로 옮길 때 부속 패턴이 필요해요. 옆선까지 오게 광목을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재단을 할 때 이게 한 판인데 여기가 더 길어지는 거죠. 광목을 이어서 어느 부분이든 옆선까지 와야지만 그래서 이 옷의 옆선에서 스테이를 같이 봉제를 해줘야지만 그게 스테이가 고정이 돼요. 내가 이게 짧아서 여기까지밖에 안 와서 옆선이 없다. 그럼 이게 속에서 옷이 왔다 갔다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밀리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작업을 하면 안 되는데 패턴을 만든 후에 이 부분, SS 부분을 사이드심 쪽을 어떻게 작업을 할 건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건 이제 카피하면 되고요. 얘가 이렇게 스테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스테이 아닌 부분을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사실 네크선이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난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하나 살짝 그려놔도 무방해요. 이게 뭔지 내가 계속 헷갈린다 그러면 네크 접히는 부분인 거죠. 여기는 뭐죠? 처음에 봉제하기 위해서 4분의 1 또는 2분의 1을 접은 시접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코너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한 번에 시접이 아닌 부분을 이게 이제 이쪽이 시접인 거죠. 이게 이렇게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는 원단이 거의 막 미리수예요. 1mm, 2mm 이거 올 한 2개 풀면 다 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울을 할 때는 디자이너가 원단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올이 잘 안 풀리는 옷이라든지 올이 잘 풀리면 심지를 쫙 붙여놓고 작업을 하라든지 그런 게 테크니컬 패키지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색깔의 원단을 사놓고 아무런 코멘트 없이 만들어라. 그러면 샘플 선생님은 만들어줘요. 샘플 선생님은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고 그 브랜드에서 이 일을 오래 했고 기술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생산 공장은 이거 작업 못해요. 그럼 나는 옷이 안 나오게 돼. 메일에서 이런 데를 이제 찝게 되는 거죠. 봉제가 안 되니까. 그럼 이 네크 부분이 찝힌 게 보이면은 소비자는 어떤 이유로 설명을 해도 안 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옷을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할 때 생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생산이 어려우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까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까지는 제가 그런 얘기 별로 안 했는데 지금 3학년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 만들 게 아니라서 이렇게 됐고요. 이건 지난 시간에 했어요. 반이 나온 게 요게 접는 선 그리고 요게 이렇게 접는 선.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거꾸로 접었는데 이렇게 접는 게 이렇게 되고 이 안에가 전부 다 시접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제가 턱을 카울을 2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접는 선이고 이 안에가 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제 어깨선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깨선은 항상 선을 정리하는데 거기 다트나 턱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접어놓은 상태에서 어깨선을 정리를 해야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도 이렇게 이 상태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선을 제가 직선으로 정리를 하고 또 먹지 대고 밑에 복사를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선으로 정리하면 여기 마킹된 선들이 이렇게 다 하나가 위로 올라오게 하나같이 핀이 꽂혀 있어서 조금 선을 그리기가 중간이 안 그려질 수는 있는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 먹지를 댈 때는 이 핀을 빼더라도 어딘가 고정을 해서 걔가 좀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속에까지 밀어넣고 이 라인을 이렇게 복사하고 얘도 제가 여기를 고정을 하고 그 선을 그대로 고정을 하고 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폈을 때 이렇게 속안의 선이 다 파란색으로 다 연결이 된 게 눈에 보이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직선이기 때문에 거의 직선이 그대로 같네요. 네. 같은 분량이 비슷해서 지금 직선 그대로 여기는 같고 여기는 조금 올라왔죠. 네. 각도가 이게 위가 많이 접혔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접이 어떻게 되죠? 뭐 4분의 3 줘도 되고 반인치 줘도 되는데 제가 그냥 8분의 5를 주고 가면 8분의 5를 제가 여기다 마킹을 하고 가면 어깨 패턴의 시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접의 형태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원형에서 마킹을 한 거고 원형에서 마킹한 대로 그릴 때는 요 11자의 중간을 이렇게 지나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자를 돌려서 해라 그랬는데 내가 이 선을 쓰고 싶을 때는 이 선을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다시 마킹을 하셔야 돼요. 얘는 이 선이 11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선을 스타일 라인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스타일 라인에 이 라인이 디자인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할 때 여기 시접이 1cm 있어서 여기 표현될 것 같지만 자신이 없다 그럼 이 포인트가 이렇게 쓰세요. 가슴 둘레 선 기준선이잖아요. 거기서 얼마 내려왔는지 저는 1.1 그러면은 바스트 선 1.1cm 아래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이게 뭐라는 거를 위치가 어디라는 거를 적어 놓는 게 가장 그 다음엔 이걸 띄는 거예요. 드레이핑 할 때도 이 선 띄는 거 그렇게 겁내더라. 이거 왜 겁내? 이거 안 띄고 검사 받는데 안 돼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걸 띄고 나면 한 번에 선 안 그려진다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한 번에 안 그려져요. 그리고 자를 옮겨서 경우에 따라서 이건 지금 밑부분을 많이 팠기 때문에 자를 3번에 걸쳐서 해야 되겠네요. 이때도 선들의 접선이 어느 게 가장 잘 나오는지 저처럼 아니 나도 이렇게 여러 번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한 번에 그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또 뒤집어서 여기 요거잖아요.
그래서 자들이 접선 이 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표현을 해줘야 되고, 옆선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또 하나, 제가 첫 시간에 얘기 안 한 걸 하나 하면, 저희가 바디스를 할 땐 여기 반인치를 더했어요. 숨쉬는 여유 때문에. 근데 이거는 드레스 개념이고 드레이퍼리 개념인데, 갑자기 여기를 띄우면 이 옆에 부분만 들떠요, 옷이. 반인치를 띄우면. 그래서 드레이핑을 하면서 여유를 살짝 주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내가 여유를 준다면은 한 0.5? 이 정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 거죠. 이 정도 여유를 주고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시접을 1cm씩 이렇게 줬고요. 여기는 반인치나, 근데 제가 어깨를 8분의 5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8분의 5.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여기 자를 때 이렇게 접어놓고 잘라야 그 시접의 대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놓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잘라야 시접이 이렇게 이 끝에까지 표현이 되는데, 저희 지난 시간에는 여기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시접 끝이 여기에 맞물리지 않아서 시접이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하나씩 배워가니까, 아이고 시접을 못 자르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이렇게 자르면 여기는 작아요. 근데 허리 시접은 위로 접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자르고요. 여기는 이렇게 가름솔로 봉제할 때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재단을 해줘야 여기가 똑같은 사이즈로 맞물리게 되겠죠. 완전 대칭이 아니라면 산업체에서 많이 쓰는 거는 직각 정리도 해줘요. 왜냐면 이 직각만 해줘도 이렇게 할 때 여기 맞물리잖아요. 속에 이 원단 보이죠? 이렇게 진동을 봉제하면 이 시접이 맞물려서 안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대칭이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직각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어깨는 시접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놓고 자를게요. 그 차이를 오늘은 보여줄게요. 저도 수업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자꾸 하는데, 종이 패턴에서 이제 메인 생산 들어갈 때는 CAD실에서 이 부분만 다시 중점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 시접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스테이랑 똑같이 겉에도 놀랬겠다. 자네가 확 나서 이렇게 놓고 가능한 접선이 되는 부분을 한 번에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그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를 돌려가면서 최대한 접선에 맞게. 그래서 제가 점을 찍으라고 하는 게, 선으로 해놓으면 제가 여기다가 점 대신에 이렇게 곡선을 점으로 찍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사실 저는 습관돼서 선 방향을 잡기는 했는데 선 코너가 맞추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점으로 찍어놔야지만 접선을 맞추기가 훨씬 좋고, 이렇게 맞으면 안 돼. 안 맞아. 보통 선으로 마킹 해보면 선보다는 곡선은 점으로 표시해야지만 훨씬 정리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똑같이 시접 1cm. 이렇게 하고 나면 이쪽이 카울, 스퀘어 카울이고요. 여기가 스퀘어 카울의 스테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태대로 이렇게 접어서 복사해야 되죠. 반대편에다가. 이때 접는 선의 중요한 건 이게 이렇게 밀리면 이 뒤로 넘어갔잖아요.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예요. 반면에 얘를 너무 보이게 해놓고 복사하면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선을 접어놓고, 이게 원단이라 사실 이렇게 밀면 일로 밀리고 저렇게 밀면 밀리고, 그래서 가능한 한 얘는 손을 안 대고 복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룰렛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패턴 복사하듯이 필요한 부분만 지금 이렇게 끼고, 이 선 다 보이잖아요.
다 룰렛으로 밀지 말고 귀찮더라도 이렇게 점을 찍듯이 여기는 크로스니까 당연히 이렇게 찍어줘야 되겠죠. 사실 여기 안 찍어도 되는데 이거 저기 네크너비 때문에 한 거잖아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여기 지금 여기 SS라고 써져 있는 부분 이렇게 작업해주고 다트 부분 끼워서 다트 여기 이 끝에만 신경 써서 여기가 십자로 표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십자로 표시해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으로 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룰렛으로 이렇게 밀다 보면 얘가 이렇게 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복사할 때 정확도가 떨어져요. 요거 잠깐 하기 전에 그냥 복사를 다 해놓고 나면 여러분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다트 정리를 하면 여기잖아요. 코너 크로스 여기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그리고 시접은 우리가 1cm였으니까 이렇게 작업하고 이게 이제 버릴 거고요. 여기는 이거죠. 점하고 점하고 SS가 되는 거죠. 이게 SS. 여기가 허리. 여기 수직선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접선으로 올라오도록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에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점으로 그려져 있는 게 훨씬 이렇게 그리기가 쉽다. 저는 지금 여기로 올렸는데 얘를 바닥에다 대고 하면 이 얇아서 지금 다 보이는데 이쪽 편에 그려지고 얘를 폈을 때 같은 쪽에 그림이 나오겠죠. 근데 크게 상관은 없는 게 이거 자르면 모양이 똑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했고요. 원래는 중간에 이거 정리 안 해도 되고 한꺼번에 해도 돼요. 제가 보여주려고 똑같은 위치에 놓고 작업해야 되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그럼 이번에 밑에다 놓고 해볼까요? 그러면 요 어깨선이 중요한 거예요. 시접 끝에보다 여기가 크로스 마크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선과 이 선 대신에 여기를 해줘야 되죠. 이 선을 해주고 이 선의 각도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점은 시접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크로스 마크로 정리할게요. 선을 이을 거라서. 그 다음에 어깨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보이는 부분 여기 할 때 내가 어디를 하고 어디를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선을 미는 게 아니라 선이 길어지면 반드시 그 중간에 선분에 크로스 마크를 하시고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직선이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이 점 위치 그대로 갈게요. 점 위치. 저는 그래서 이 복사 저거 뭐라 그러죠? 복사하는 거 종이 그 종이를 이렇게 쬐끄맣게 쓰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다 펴놓으면 걔가 움직이기가 조금 불편해서 제가 여기죠? 이렇게 여기는 크로스 마크 해줘야 되죠. 만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허리선 부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직선이니까 여기가 크로스 마크. 여기는 점. 내가 점으로 그렸던 마킹해서 점으로 그렸던 부분을 해주는 게 곡자를 댈 때 똑같은 곡자로 나오기가 제일 쉬워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잘은 안 보이겠지만 희미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작업을 제가 하면 여기서부터 하면 이게 옆선이고요. 직선이니까 이게 옆선이고 여기가 수직선 그려놨고 이미 자를 제가 이렇게 두 번 나눴었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정리를 했었고요. 시접은 여기 1cm 여기는 8분의 5 이렇게 그렸었죠. 그 다음에 여기 진동 S컵 가지고 스타일 라인을 카피한 거예요. 오리지널 진동 아니고 제가 3번인가에 나눠서 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똑같이 여기 한번 그리고 중간 한번 그렸고 이렇게 3개 제가 그렸었는데 3개 그렸고 다시 뒤집어서 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본인이 그리는 거니까 이 곡을 좀 외워주면 정리하기가 훨씬 쉽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시접은 1cm. 여기서 이거 접어서 자를 거기 때문에 제가 표시 안 한 거고요. 여기 먼저 접히는 선을 먼저 그리면 이렇게 요거는 사실 이거예요. 중간에 크로스마크 하나만 있는 건데 중심선을 제가 그린 거고요. 이 부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 여기 크로스마크 부분, 여기가 눈에 보이는 그 접히는 선의 선분, 여기가 시접, 여기가 시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접어보면 이렇게 시접이 되고 여기는 시접이 올라왔었고요. 여기는 사실 유사했었는데 유사했었죠. 거의 직선의 개념, 그쵸? 한 번에 그려지고 어깨선만 각도가 바뀌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접히는 거냐면은 요게 눈에 보이는 부분, 여기가 눈에 보이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주름이고 방향은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시접은 접은 다음에 해도 되고 이거 따라서 8분의 5 아이고 8분의 이 부분은 접어서 정리할게요. 저것처럼 좀 나오게 8분의 5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잘라보면 허리는 이게 시접이 위로 꺾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면 된다고 했고요. 여기는 제가 대칭이 가장 좋으나 대칭이 아니라면 어떻게 적으라고 그랬죠? 대칭이 아니라면 이렇게 가다가 이거 진동 내려오는 대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지 말고 이 선의 직각 이렇게 직각 그러니까 이 옆선의 직각인 거예요. 옆선의 이렇게 옆선의 직각 그래서 직각으로 잡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1cm. 물론 이게 종이 패턴에서 좀 더 정확하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직각이 조금 아니라도 되고 제가 이런 데도 조금 시접을 대강 그리고 자르긴 하는데 그래도 모양이 여기가 직각 느낌이 있는 거랑 그냥 이렇게 지난번처럼 이렇게 잘라버린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접어서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놓고 잘라야 되나 보다.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대칭으로 이렇게 되죠. 여기도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시접은 1cm 요거랑 요거만 잘라주면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식서랑 푸서나 이런 연필선을 다른 색으로 해라 그런 게 이걸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이게 앞중심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펼쳐놨을 때보다 눈에 명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림이 뭐 이쪽에 그려져 있든 저쪽에 그려져 있든 간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스퀘어 카울이고요. 이게 스테이예요. 그러면은 핀을 꽂아서 입혀보도록 할게요. 핀을 꽂을 때 접는 방향 이 화살표랑 이 선분 그대로 맞추라고 그랬죠. 그래야 카울이 고정이 된다. 다만 핀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보조선이고요. 여기는 핀을 꽂으면 안 돼. 봉제하는 데만 핀을 꽂는 거예요. 얘는 가이드라인이지 사실 봉제는 어깨만 하기 때문에 어깨만 이걸 고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깨만 이렇게 핀을 꽂는 거예요. 이거는 맞춰놓기만 하고 반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접는 방향을 접을 때 여기 선을 맞추고 나서 이 부분에 핀을 꽂고 이때 핀을 꽂을 때 많이 이렇게 뜨개 바느질 하듯이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울어요. 왜냐하면 바디가 이 테이블처럼 평평한 평면이 아니고 입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한 한 땀만 핀을 꽂고 두 번째도 여기서 선분을 맞추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땀만 핀을 꽂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겉에 이렇게 핀업이 끝났으면 속에 다하트도 핀업해야 되잖아요. 다하트는 항상 다하트 끝에다가 이렇게 자를 대고 다하트 방향이 시접이 중심 쪽이에요. 시접이 중심 쪽 이렇게 접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게 사실 속에 스테이 부분이기 때문에 핀을 많이 꽂으면 울게 되거든요. 가슴 쪽으로 하면 또 곡선이라서 하나 정도나 2개 정도만 끝에 살짝 이렇게 고정을 할게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다트가 있으면 지금 이렇게 적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자를 대고 중심이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중심 쪽으로 시접을 보내서 이렇게죠. 중심 쪽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 모양의 지금 다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트가 나오면 끝에만 2개 살짝 한 땀 이렇게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하나 다시 이렇게 작업하면은 지금 다트 핀업이 양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입힐 때 여기서부터 입혀도 되는데 여기가 잘 고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리지널 이게 뒤 바깥이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맞추고 입히냐면 이 부분을 핀은 꽂지 않아요. 이 부분을 맞춰 놓고 나서 시접을 접어서 어깨 이 라인 테일을 정확하게 가져가면 이렇게 핀이 꽂히고 얘도 이 부분을 맞춰 놓고 나서 얘를 시접을 접어서 이렇게 가져가면 그러면은 이 사각형이 고정이 되고 이 카울이 어느 정도 잡힌단 말이죠. 이때 이제 쏘가낼 거 옆선까지 가기 때문에 옆선에 허리선보다도 옆선에 원래 있었던 데를 핀을 속으로 이렇게 입혀주고 반대편에도 옆선까지 가니까 옆선 부분을 이때 이 선이 막 이렇게 딸려 올라가게 입히면 안 돼요. 핀을 안 꽂지만 허리선을 제 위치에 놓고 당기지 않아도 옆선까지 가줘야 되죠. 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히고 얘를 내리고 이제 카울을 정리하고 앞에 얘도 허리선 고려하고 그 다음에 얘도 옆선 허리선 위치 이렇게 해서 핀을 제일 위에 하나 그 다음에 허리선 중간에 핀 안 꽂습니다. 어깨선 여기 그러니까 속안에 거 말고 겉에 거는 어깨선에 핀 2개 여기 2개 앞중심 안 꽂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그 다음에 이쪽 어깨 2개 그리고 볼까요? 여기 그냥 피기만 하는 거지 내가 당기거나 그러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 안 댔지만 스퀘어가 어느 정도 잡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잡히거든요. 내가 드리핑을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막 이걸 만져서 스퀘어를 잡아놨다고 해도 원단을 했을 때 입을 때마다 그럼 내가 스퀘어를 만들어서 고정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핀업 했을 때 스퀘어 모양이 잘 그대로 잡히느냐 당기는 부분이 없느냐 여유 살짝 있어요. 왜? 핀지 잡았잖아. 가슴에도 여유가 살짝 있어요. 아까 당겨질 때 풀어줬죠. 여기도 여유가 있어요. 제가 드리핑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옷은 도배가 아니고 세컨 스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짝 이 굉장히 지금 피티드예요. 이거보다 더 피티드는 없어? 그렇지만 살짝 여유가 있는 스킨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느낌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지 풀로 바르듯이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는 입을 수 없는 옷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체크 포인트를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요렇게 요거는 제가 지금 현장 수업은 아니지만 과제를 만들어 보라고 저기 라운드 카울은요 첫 주라서 수업을 제가 순서를 정리해라 어떻게 하는지 순서를 정리해서 레포트실에 올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는 과제가 2개인데 순서를 정리해서 글로 쓰는 거예요. 순서를 정리해서 레포트실에 올리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순서 정리한 거랑 사진 찍은 거랑 그거를 파일 하나로 해서 과제실에 올리시면 돼요. 감사합니다.